밤이 우리 푸른 행성에 내려앉아 깜박이는 전기 불빛과 쉬지 않고 계산하는 정신들을 감싸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바에 따르면 단 몇 시간 만에 이 어둠의 장막이 눈부신 광채에 의해 찢겨나갈 것이며 그것은 우주적 진실의 빛이다. 우리가 이제 펼쳐 보일 서사는 선정적인 허구가 아니라 미국 항공우주국이 최근 과학 데이터로부터 창조한 내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엄격한 반영이며 이는 공포스러운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즉, 지구 외 생명체의 발견이 인류 문명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것인데 이는 파괴 무기가 아니라 인식의 심오한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대한 순간을 상상해보자. 그것은 모호한 경고가 아니라 명백한 확인이다. 생명이 존재한다. 단순한 화성 암석에 매몰된 세균이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화학적 신호, 아니면 지능적인 신호조차도. 그 후 24시간 동안 전례 없는 경제적 사회적 현상이 펼쳐질 것이다. 세계 주식시장은 단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0점으로 추락할 것이다. 이는 전쟁이나 팬데믹에 대한 공황적 반응이 아니라 기반 신뢰의 붕괴이다. 만약 우리가 존재의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유일한 지능이 아니라면 인류가 이 독점성 개념 위에 구축한 전체 가치 체계가 무로 용해될 것이다. 화폐의 가치, 주식의 가치, 물질 자산의 가치, 모두 희소성과 인류의 우월적 위치에 의존한다. 그 위치가 부정되면 모든 가치가 무의미해진다. 공개 후 첫 1시간 동안 인터넷 트래픽은 1000배로 폭증할 것이다. 서버들은 그 부하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공포는 기술적 실패가 아니라 이 전례 없는 인식의 수렴으로 유발된 사회적 마비에 있다. 수십억 명의 개인들, 양자 물리학자부터 평범한 노동자까지 동시에 동일한 정보 흐름에 접근하여 새로운 현실을 동화하려 애쓸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는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바다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무의미한 발언들이 심오한 논쟁과 뒤섞일 텐데 이는 과부하된 인프라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가 우리의 진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지 충격과 씨름하기 때문이다. 정부들은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할 것이며 이는 지구의 생명체에 대한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권을 재정의하고 인류성을 재구성하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기 위함이다. 우주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이 인식의 격변은 우리가 점점 더 풍부하게 수집하고 있는 과학 데이터의 축적으로부터 깊이 유래한다. 이제 127광년 떨어진 행성 K218b로 돌아가 보자. 이 행성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망원경 시야에서 희미한 픽셀에 불과했으나 이제 중앙적 주목을 받고 있다. 2025년 4월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과학자들이 천체물리학 커뮤니티에 반향을 일으킨 발견을 발표했다. 즉, 다이메틸 설파이드와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의 존재이다. 이 이름들은 건조하게 들릴 수 있으나 생물학적 함의는 심오하게 중요하다. 지구상에서 이 분자들은 거의 독점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생성되며 주로 해양 플랑크톤, 조류, 그리고 특정 박테리아에 의한다. 우리는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수생생물의 대사활동의 부산물임을 이해한다. K218b에서 지구보다 20배 초과하는 농도의 검출은 매우 설득력 있는 신호를 나타낸다. 그러나 2025년 후반의 후속 분석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우주국 주도 팀이 7월에 천문학 잡지에 발표한 것과 10월에 천체량 생물학 연구자들이 발표한 것들은 초기 열정을 누그러뜨렸다. 이 연구들은 정제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이메틸 설파이드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으며 수소가 풍부한 대기에서의 광화학 반응 같은 대안적 비생물학적 과정이 관측된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먼 대기에서 생물학적 기원과 비생물학적 기원을 구별하는 도전을 강조했다. 니쿠 마두수단 교수와 그의 팀은 그들의 주장에 극도의 신중을 기했으며 이를 태양계 외 잠재적 생명에 대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증거로 명명했다.
그러나 이 신중함 자체가 발견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우주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화학 반응을 품고 있지만 먼 세계에서 그런 높은 수준의 다이메틸 설파이드를 무기 과정이 생성할 확률은 극도로 낮으며 과학자들이 꺼리는 내기이다. 또한 2025년 10월에 발표된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K218b 대기에서 다이메틸 설파이드나 다이메틸 다이설파이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음을 확인했으나 이는 생명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진하며 더 정밀한 관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K218b는 모순과 기이함의 영역이다. 그것은 지구의 복제본이 아니라 지구의 질량 9배와 부피 2.6배를 가진 초지구이다. 그것은 희미한 적색 외성, M형별을 공전하며 한 해가 지구의 33일에 불과하다. 그 위치는 거주 가능 구역 내에 확고히 자리 잡아 온도가 액체 물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은 완전히 이질적이다. 대기는 우주에서 가볍고 유비쿼터스한 가스인 수소를 주로 구성하나 우리의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외피와 현저히 다르다. K218b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몇 배에 달할 것이다. 그 바다의 깊이에서 압력은 우리 해수면 대기압의 수천 배에 이를 수 있다. 2025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근 관측들, 예를 들어 7월에 스페이스닷컴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K218b를 물이 풍부한 바다 세계로 확인했으며 수소 외피 아래 광대한 지하 바다를 제한하여 별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음을 통해 거주 가능성을 강화한다. 만약 K218b가 진정 바다 세계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학자들은 그곳의 생명이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 아래에서 진화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인류의 지배적 감각인 시각은 희미한 적색 외성의 햇빛이 밀도 높은 수소 대기를 거의 뚫지 못하는 환경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곳의 생물들은 대안적 채널을 통해 세계를 인지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 밀도 높은 바다에서의 음향 진동, 열 기울기 또는 복잡한 화학 상호작용. 거대한 존재를 상상해보자. 아마도 거대한 해파리와 유사하며 따뜻하고 심연적인 바다를 표류하는 그들의 신체 구조는 지구의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의 2배에 달하는 2400기압까지 견디도록 설계될 것이다. 그들의 외피는 지구 생물학이 상상하지 못한 생물학적 폴리머로 구성될 수 있으며 우리가 독성이나 불활성으로 여기는 원소들로부터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존재들이 지구의 중력의 여러 배에 적응된 채 지구에 발을 디딘다면 우리는 그들을 최고 발레댄서의 천상의 우아함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것이며 반대로 인간들은 하나의 중력에 설계된 골격으로 K218b에서 자신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다. 그러나 K218b는 무수한 잠재적 후보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단 12.5 광년 떨어진 T가 든 B를 고려해보자. 지구와 유사한 조건의 60% 확률을 가지며 또 다른 적색 외성을 공전한다. 표면 온도는 섭씨 0도에서 50도까지 이상적으로 액체 물에 적합하다. 그러나 T가 든 B는 조석 고정의 도전에 직면한다. 한 면은 별을 영원히 마주한 영원한 낮이고 다른 면은 영원한 밤에 가려져 있다. 이 극단 사이에 영원한 황혼지대가 있으며 그곳에서 온도가 안정되어 복잡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다세포 생명의 잠재력은 무시할 수 없다. 2025년 10월에 천체량 생물학에 발표된 최근 시뮬레이션들은 업데이트된 별 플럭스 측정으로 T가 든 B가 러너웨이 온실 효과를 피한다고 지시하며 80억 년의 별 나이와 가끔의 플레어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거주 가능 후보로서의 지위를 강화한다. 그리고 12광년 떨어진 타우 세티 F가 있으며 표면 온도가 섭씨 4도 정도이며 대기와 바다 안정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별을 공전한다. 2025년 현재 그 존재는 지속적인 관측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으며 위키피디아가 지적하듯 의심스러운 상태이지만 여전히 거주 가능 구역 내의 초지구로서 지속된다. 또는 300일 광년 이상 떨어진 케플러 1649c를 고려해보자. 역시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
2025년 4월에 대기 이온 탈출에 대한 연구들은 그것이 수십억 년에 걸쳐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지구와 유사한 특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발견들 각각은 단순한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아니라 생명의 기원에 대한 교과서의 서두장을 다시 쓰는 초대이다. 인류는 이러한 세계들을 찾기 위해 놀라운 도구들을 개발했다.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갈 때 별의 어두워짐을 관측하는 통과 방법은 수천 개의 외계 행성들을 드러냈다. 별의 운동에서 보이지 않는 공전체의 중력 끌어당김을 나타내는 미세한 흔들림을 검출하는 반경 속도 방법. 그리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분광 능력으로 먼 행성들의 화학적 향기를 식별할 수 있으며 수증기, 메탄, 그리고 다른 생물 지표들을 검색한다. 2025년 단독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보고서들이 8월에 상세히 한 바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태양 쌍둥이 주위의 거대 행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고 완프백 7b 같은 초부푼 외계 행성들에서 극적인 대기 증발을 관찰했으며 헬륨 구름이 행성을 뒤따르는 것을 보여 대기 역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이는 거주 가능 세계들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25년 9월에 제트추진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태양계 외 행성들의 공식수가 6,000에 도달했으며 미래의 외계 행성과학은 지구와 유사한 암석 행성들을 찾고 그들의 대기를 생물 지표로 연구하는 데 강조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유령 같은 침묵, 페르미 역설로 알려진 심오한 역설에 직면한다. 은하계가 수천억 개의 행성들을 품고 있다면 생명이 출현할 확률이 상당하다면 우리는 다른 문명들의 징후를 만났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 1950년에 엘리코 페르미가 점심 식사 중에 고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두 어디에 있는가? 이 침묵에 대한 설명들은 풍부하다. 아마 우리는 독특하며 반복 불가능한 우연한 변칙, 우주 복권 당첨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양성을 선호하는 우주에 대해 지나치게 안일해 보인다. 동물원 가설은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 아마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알고 있었으나 어떤 비간섭 지침들 따르거나 단순히 우리를 접촉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 우리와 그들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인간과 개미 군락 사이의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 당신은 개미에게 물리학이나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 멈출 것인가? 거리 가설은 수백만 문명들조차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만약 10만 문명들이 은하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이웃 사이의 평균 거리는 5,000 광년일 수 있다. 빛의 속도로 만남은 5,000년을 요구하며 알려진 어떤 문명의 수명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가설은 대필터이다. 생명의 시작이 하나의 필터이며 지구상에서 복잡한 생명이 또 다른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필터들이 앞에 놓여 있다. 기후변화, 핵전쟁, 글로벌 팬데믹 또는 통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상. 이러한 대재앙들은 문명들이 별들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다. 만약 그 필터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주의 침묵은 우리 자신의 위험을 경고한다. 그리고 어두운 수법칙이 있으며 우주가 위험하며 고급 문명들은 다른 이들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어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섬뜩한 이론이다. 그들은 자위적 생존을 위해 먼저 타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인류에 적용될 때 균열이 생긴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100년 이상 동안 우리는 강력한 전자기 신호들을 우주로 방송했다. 텔레비전, 라디오, 레이더 방출들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어 지구 주위의 반경 100광년 초과의 라디오 버블을 형성했다. 그 범위 내의 어떤 문명도 우리의 존재를 오래전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출시켰다. 또한 2025년 10월에 가디언에 발표된 지루한 외계인 제안처럼 고급 생명이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와 접촉 노력을 중단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또는 아르시브의 9월 논문에서처럼
기술적 문명들의 적은 수와 제한된 확장으로 인한 평범함 설명이 침묵을 재앙이 아닌 무관심이나 희소성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음을 추가한다. 또한 인지 지평선 가설은 문명들이 우주 여행을 개발하기 전에 인지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우리의 도구들은 쉬지 않고 지속된다. 중국의 500m 구경 구형 망원경은 그 거대한 접시로 먼 은하들로부터의 속삭임을 듣는다. 1960년에 시작된 오즈마 프로젝트가 이 탐구의 길을 닦았다. 우리의 금속 사절인 파이오니어와 보이저 우주선들은 인간 이미지와 소리를 새긴 황금 레코드를 싣고 성간 공간으로 항해한다. 1974년에 우리는 M13 구상 성단으로 25천 광년 떨어진 곳으로 라디오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송했으며 이는 커뮤니케이션 자살에 가까운 행위이다. 왜냐하면 어떤 답변도 5만 년을 요구하며 우리 현재 문명의 수명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먼 미래나 완전한 낯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가끔 인류는 실수한다. 1998년에 파크스 관측소의 이상한 라디오 신호들이 과학자들을 흥분시켰으나 17년의 조사 후 그들은 관측소 휴게실에 익힌 전자레인지를 추적했다. 그 실수는 우리가 초월하려 애쓰는 취약성과 고독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검색의 충동은 지속된다. 인류가 우리가 단순히 지상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에 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래 탐험의 갈증은 우리의 핵심 본질이 되었다. 우리는 무한한 공허를 탐구하기 위해 가장 정교한 도구들을 제작했으며 메시지와 희망을 공허 속으로 보낸다. 만약 K218b의 신호들이 진짜라면 다이메틸 설파이드 화합물들이 2025년의 지속적인 논쟁 속에서 천체량 생물학 저널들이 비생물학적 대안을 질문하는 반면 다른 이들이 생물지표 잠재력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산물로 확인된다면 그것은 1년이나 2년 내에 역사 변경의 순간이 될 것이다. 확실성이 의심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가설적 시나리오와 다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이 지구의 독점 영역이 아님을 직접 증거로 가질 것이다. 그 시점에서 주식시장 붕괴는 더 깊은 문명적 진동의 표면적 증상일 뿐이다. 진정한 충격은 우주 안에서의 인류의 재위치일 것이다. 우리는 지능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는 것을 멈출 것이다. 우리의 전체 철학, 종교, 과학 프레임워크가 도전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 있음을 받아들일 것이며 아마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지능을 휘두르며 우리가 희미하게만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페르미 역설 이론들의 최근 발전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가디언의 지루한 외계인 제한 고급 생명이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와 접촉 노력을 중단했다고 제안하는 또는 9월 아르시브의 평범함 설명 기술적 문명들의 적은 수와 제한된 확장으로 인한 이 수수께끼에 층위를 더하며 침묵이 재앙이 아닌 무관심이나 희소성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K218b를 바라볼 때 더 이상 먼 점이 아니라 우주의 자신의 물리 법칙 아래에서 경험하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가득 찬 잠재적 세계로서 우리와 그들 사이의 격차는 단기적으로 극복 불가능하다. 127광년의 간격.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이미 우리와 우주의 웅장함 사이의 인식 격차를 좁혔다. 이 우주, K218b와 T같은 비같은 기이한 세계들로 가득 찬 복잡함으로 새로운 지평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의 생명을 향한 인류의 탐구는 경쟁자나 동맹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여정이며 그 여정이 절정에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 절대적 고독이든 예상치 못한 동반자든 인류 문명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이 각성의 비용은 경제 시스템의 몰락일 수 있으나 보상은 인류 인식의 무한한 확장이다.